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보면 유치권이라는 게 있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깨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면 공사비채권은 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특별한 소송 이런 걸 하지 않고 나는 4년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컨테이너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신다면 이분은 피담보채권 3년이 지났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에 기생하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유치권을 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경매 기록에 보면은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라고 집행관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특별한 게 없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 같은 거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그것을 믿어보는 게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그 건물을 다 지어놓고 거기서 라면 먹으면서 숙식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집행관이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러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플래카드 붙여놓고 열심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채무자가 온 거야. 공사를 시켰던 건축업자가 이렇게 와서 공사업자야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들어? 이러니까 내일 집행관이 나온대. 어쩌라고 그래서 이가 이렇게 있으면 집행관이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현황조사 보고서를 써서 올리면 경매 받는 사람들이 오겠어 안 오겠어? 이러니까 안 오겠지. 니라도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안 팔리면 너 돈 받겠어 못 받겠어? 그러니까 못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이 가지고 좋은데 여행 갔다 왔다가 다음 날에 다시 플래카드 붙이고 여기서 라면 끓여 먹고 생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생각하면서 플래카드도 치우고 CCTV도 치우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집행관이 작성을 했죠. 보니까 이 건물에 뭐 특별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사업자는 다시 이제 온 거야. 그 하루 내가 없었다고 해서 뭐 큰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 다시 또 플래카드 다시 설치하고 그거 다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비었어요. 유치권이 쭉 이어지겠어요? 아니면 없어진 거겠어요? 없어진 겁니다. 이 점유라는 것은 쭉 연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점유는 또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전에부터 쭉 이어져 와야지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그걸로서 부활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주택임대보호법상의 재입신고랑 점유랑 똑같은 겁니다. 그 하루가 이제 점유가 없어짐으로써 그 이후의 점유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사업자 아니면 이상한 말에 이제 속아가지고 그 하루 간 사이에 그걸로 이미 유치권은 소멸된 겁니다.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유치권자로서는 집행관님이 올 때 현황조사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있어야 되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전에 꼭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공사금 채권도 그 이전에 발생을 해야 돼요. 공사금 채권이 그 이후에 또 발생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계약서를 엄밀히 따지면. 이런 식으로 가짜 유치권을 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치권을 행사 안 하겠다고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아둔 게 유효한가요? 유치권 배제 특약도 유효합니다. 어떤 이제 땅을 가진 A라는 분이 B한테 공사를 시키고 국민은행에서 이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국민은행에서 그러는 거예요. 유치권 포기 각서를 공사업자한테 안 받으면 땅 담보 대출을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유치권 어쩌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은행도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자체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는 이제 공사업자 B한테 이런 사정을 설명했죠. 네가 유치권 포기 각서를 안 써주면 대출이 안 나오고 대출이 안 나오면 니한테 공사를 시킬 수가 없고 니한테 공사비 줄 수도 없다. 그래서 뭐 좀 찝찝했지만 유치권 포기 각서를 써줬죠. 근데 일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사업자는 건물을 지었음에도 일부든 전부든 공사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을 행사했겠죠. 경매에 들어가서 경락인 D가 나타난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유치권 포기 각서를 쓸 때 국민은행에 대해서 유치권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공사업자님은 나는 국민은행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포기한다 그랬지 내가 어디 그 뭐 경매가 끝났을 때 뭐 경락인한테도 포기한다고 그랬느냐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유치권 포기의 효력은 어느 특정인한테 써주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효력이 있다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경락인은 안심하고 그분을 쫓아냈겠죠. 공사업자를. 경락 받으신 분은 아마 큰 덕을 봤을 거예요. 유치권이 신고된 거니까 붙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했을 거고 물론 리스크는 있었지만 뭐 대법원까지 가는 건 리스크가 있었지만 결국 이게 가지고 공사업자는 조금 딱한 사정인데 하여튼 낙찰자가 큰 이득을 보고 공사업자님은 유치권을 잃게 되는 그런 판례겠습니다. 유치권 포기 특약을 이 사람한테만 제공줬으니까 이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주의하십시오. 세입자가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을 주인한테서 못 받았는데 이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관련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든지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사유로 상가나 주택을 증가하는 것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건물 공사할 때 자재를 납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재를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래서 건물은 지어졌다. 그 건물을 내가 증거하고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임대차 계약서 같은 데 보면 원상회복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판례상 해석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장사하시다가 안 되면 다 철거해 가지고 가는 것이지 내가 뭐 이 상가에서 뭐 피부증을 운영한다고 시설을 했으니까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이제 경매를 받았는데 거기가 이제 제과점이었어요. 제과점인데 당연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법리상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12월 30일 지나고 하니까 그냥 뭐 어느샌가 철거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만 그 제과점은 24일, 25일이 대목이잖아요. 케이크가 엄청나게 팔리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장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유치권 주장도 하면서 버튼 거였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학원인데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경매를 받고 인도 명령을 했는데 당연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러고 학원 건물은 자기 주관적 이익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무슨 저런 소리 하나 했는데 2월 말이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또 이렇게 딱 철거하고 또 나갔어요. 왜 그런 곳에 봤더니만 그 학원은 1, 2월 달에 대목이잖아요. 겨울방, 특강반 그거에서 이제 수강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또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제 그 변호사님한테 좀 끌어달라고 했겠죠. 이제 그때까지 버텨서 하는 것이고 건물 명도 소송이나 상가 인도 소송 이런 거 하면 약방의 감투처럼 나오는 게 피고 측의 항변이 유치권인데 대개는 뭐 안 되는 경우가 99%겠죠. 자기 시설물을 위해서 주관적 목적물에 따라 가지고 주관적 사업을 위해서 한 거는 유치권이 인정될 리가 없죠. 유익비로 인정돼야 되는데 그 유익비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것이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게 건물의 그 효용을 높인 게 될 수가 없겠죠.